안녕하세요. 인스타 성형외과 김명철 원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선천적으로 거대 가슴인 경우에 많이 처지게 되고 살을 급격하게 빼면서 볼륨을 주는데 가슴 피부는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처지죠. 모유 수유를 위해서 가슴이 평상시보다 커지거든요. 가슴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을 때 피부는 늘어져 있기 때문에 또 가슴이 확 처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슴 처짐 상태에서 처져 보이지 않는 가슴으로 수술하는 것을 가슴 거상이라고 합니다. 가슴 처짐, 다른 말로는 유방하수라고 합니다. 유방하수의 단계는 보통 3단계로 얘기를 하고요. 기준은 가슴 밑선과 유두 위치를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유두 위치가 가슴 밑선보다 높아야지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가슴 밑선과 유두 위치가 비슷하거나 이 밑선의 위치보다 유두의 위치가 1cm 미만으로 이제 더 처져 있을 때 그 1단계 가슴 처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두가 가슴 밑선보다 1cm는 넘고 3cm 미만으로 처져 있는 경우에 2단계 유방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3cm 이상으로 많이 늘어진 경우이고 유두가 거의 밑을 바라보듯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처지는 가장 심한 단계를 3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슴 거상만 필요로 되느냐, 가슴의 볼륨도 늘려야 되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가슴 볼륨이 없는 상태에서 1단계 같은 경우는 보형물을 통한 유방 확대든 지방 이식을 통한 유방 확대든 간에 유방 확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볼륨이 채워지면서 커버가 되는 거고요. 약간의 처짐 느낌이 있을 때는 유륜 주위로 절개를 해서 거상을 하는 방법도 보조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가슴 확대로만은 좀 힘들 거예요. 가슴 확대를 하면서 유륜 거상으로 하거나 더 높은 만족도를 원한다 했을 때는 밑에 있는 피부를 절제를 하면서 수직 거상을 통해서도 2단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심한 케이스는 무조건 수직 거상이나 O자 절개로 해서 아래에 있는 피부를 모아주면서 안쪽으로는 유선 조직을 위쪽으로 업을 같이 시켜주면서 진행이 돼야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볼륨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상만 하면 되는 거고요. 볼륨이 없는 사람들은 지방이식이나 보형물을 통한 가슴 확대를 함께 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볼륨이 커서 거대한 가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에 있는 볼륨을 줄이면서 거상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술 방법들을 믹스해가지고 수술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거상하는 방법에서 유륜절개와 수직절개와 그다음에 O자절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유륜절개는 말 그대로 유륜 주위로만 절개를 가는 거죠. 보통은 유륜의 크기보다 더 크게 남아있는 피부를 절제를 하면서 유두의 위치를 업시키는 거죠. 그리고 안쪽으로는 유선 조직을 더 잡아당겨서 진행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수직절개는 유륜도 무조건 절개가 들어가고요. 아래쪽에 있는 남는 피부를 잘라내면서 모으기 때문에 밑으로 일자와 그다음에 유륜 주위로 이제 흉이 남게 되는 수술 방법을 바로 수직절개 방법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O자절개는 유륜과 수직절개와 더불어서 밑선 쪽으로 남는 피부들을 제거해서 한글로 봤을 때 O자라 해서 O자절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장 심하게 처지거나 처짐이 아주 심하지 않더라도 피부가 너무 얇으면서 늘어진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피부가 많이 울기 때문에 피부들을 제거하고 꼬매줘야지만이 주글거리지 않는 모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수직절개로 가능하고요. 아주 심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유륜절개만으로도 우리가 수술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가슴 거상 타이밍은 본인이 가장 필요할 때 하는 게 맞습니다. 정해져 있는 타이밍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나중에 더 나이 먹어서 더 처지고 나서나 아니면 뭐 수유를 다 끝내고 나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오랫동안 가슴이 더 커져 있는 상태에서 모유 수유가 끝난과 동시에 다시 볼륨이 줄면서 피부 처짐이 생기기 때문에 출산 후 모유 수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이후에 가슴의 모양의 변형은 당연히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수술을 했다면은 출산 후 모유 수유 기간을 웬만하면 가장 필요로 하는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하는 게 좋다고 저는 추천을 해드린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모유 수유라는 게 가장 중요한 영양분과 면역 글로불린이 나오는 시점이 보통 한 달이고요. 길게 봐도 3개월 정도면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일반 분유를 먹이는 거나 모유 수유를 하는 건 영양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유관이 손상이 됐을 때는 모유 수유가 불가능합니다. 유선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하더라도 모유가 모아지면서 유관으로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거상 같은 경우는 주로 피부 조직 위주로 거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유선 조직이나 뭐 유관 조직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실제적으로 수유 관련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가슴 수술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가슴 거상은 수직절개라든지 O자절개를 했을 때는 절제가 필요하고 그 절제된 부분이 다 봉합이 돼야 됩니다. 봉합이 되고 나서 문제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혈액순환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면역력의 문제예요. 나이가 많이 드시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피부가 너무 늘어지고 얇고 이런 분들이 상처가 오랫동안 안 아물고 계속적으로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슴 거상 수술은 굉장히 편한 수술이에요. 통증은 아예 거의 없고요. 상처는 크고 아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은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함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가슴을 편안하게 받쳐주고 와이어가 없는 기능성 브래지어 위주로 착용을 하시면 되고요. 와이어 있는 브래지어는 이제 안정이 됐을 때 보통 항상 안정은 6개월 얘기하죠. 회복이 빠르고 상태만 좋으면은 사실은 뭐 한 3개월 이내에도 와이어 있는 브래지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별하게 이 가슴 거상 이후에 그게 손댈 건 별로 없어요. 제일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상처가 잘 낫게끔 관리를 하는 것과 상처가 안 물고 나서 흉이 안 생기게끔 흉 관리를 하는 게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처지신 분들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너무 심하게 처지신 분들은 불편해요. 가슴이 처지면 어떻게 돼요? 피부와 피부 사이가 밑선 아래로 달라붙기 때문에 여름에 땀띠 달고 사시고요. 속옷을 입기가 너무 힘드시고 그래서 보기 좋고 말고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또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가슴 전문가에게 이런 부분들을 맡기시고 잘 상의하신다면 훨씬 더 행복한 삶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언제든지 상의하셔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 그리고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